헤지펀드 투자자 카일 베스가 미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3개월물과 10년물 국채 금리가 역전되는 등 채권 시장에 강한 침체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며 연준이 일본 은행을 따라 양적 완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실질 성장률이 제로로 떨어지며 제로 금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의 환율 담당 대표가 중앙은행들이 모두 통화정책 완화 신호를 보내며 환율 전쟁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환율을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아무도 이익을 보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는 달러 절하를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개입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정책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증폭하는 방식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증시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금이 최고 투자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헤지펀드 대부인 레이 달리오는 중앙은행들이 통화가치 절하 정책과 관련해 더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금은 화폐 가치가 절하되고 내수와 세계 경제 갈등이 심할 때 빛을 발하는 자산이라며 훌륭한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NG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은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금리를 1.75%에서 1.5%로 25bp 인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ING는 지난해 11월에 금리 인상을 되돌린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현재 둔화 중인 한국 경제에 실질적인 부양책이 되지는 못한다며 완화 사이클은 더 몰려올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4가지 헤드라인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영 마스터와 함께 헤드라인 뉴스들 더 하나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헤지펀드 투자자 카일 베스라는 사람이 예측을 했는데요. 미국 경제가 침체로 향하면서 연준이 예상보다 더 많은 금리를 내려야 할 것이고 따라서 미국 금리는 내년에는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까워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채권 시장에 침체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는 이유인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에 제로 금리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부터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항상 얘기 드렸던 부분은 이거예요. 10년물, 3개월물 채권 자체는 이제 거시적 분석에서 거의 잘 활용되지 않는 편입니다. 2년물이랑 오히려 비교 분석 자체를 잘해야 된다. 이 부분 설명드렸는데 그렇죠. 이번 이제 또 언급 자체에 대한 근거 자체가 10년물, 3개월물 채권에 대한 비교가 10년물, 3개월물에 대한 채권 자체가 비교됐다는 부분은 뭐냐면은 일단은 기준 근거 자체가 굉장히 빈약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거시적 경제에 대한 대비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한 제로를 주장하려면은 2년물 채권에 대한 비교 자체를 먼저 하는 게 순서다. 네. 저는 사실 카일 베스가 누군지 모릅니다. 네. 여기 나온 건 헤지펀드 투자자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감이 거의 안 가는 편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기준 어떻게 보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근거 자체도 굉장히 빈약할 뿐더러 원래 당초 이제 금리를 제로로 내린다는 거는 어떤 시장에 대한 경제 악화가 터졌을 때 그때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해요. 유로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상황 자체가 악화되기 때문에 금리를 이제 제로 금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펼쳐진 거고 제로 금리를 끌어내린다는 것 자체는 아직 명분이 굉장히 부족해요. 시장적 상황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뚜렷하지 못합니다. 네.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이번 달 물가 지수로 같이 확인하셨을 텐데 물가 지수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회하지를 않았어요. 근거가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네. 이거는 단순 추측입니다. 그래서 1번 헤드라인 자체는 저는 그래서 경제 실질 성장률이 제로로 떨어지며 제로 금리를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강한 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한 부정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추후에 어떤 여러분들 이제 시청자분들도 어떤 기준에 대한 근거 자체가 있을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과거에 내렸던 상황 자체 모멘텀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데 그 상황 자체가 연출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제가 3개월물에 대한 비교 자체로 이거를 근거를 내세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3개월물 자체가 제로금리를 끌어내린 적 자체가 없어요. 여건 자체가. 2년물이 오히려 발생한 뒤에 2년물, 10년물이 발생한 뒤에 오히려 제로금리를 끌어내린 적이 여태까지 3번 중에 3차례 중에 3차례 다 적용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준 근거를 이 2년물로 초점을 맞추라고 항상 내렸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슈는 이슈였어요. 최근에 3개월물에 대한 10년물, 어떻게 보면 10년물 3개월물에 대한 스프레드가 됐다는 부분 자체가 몇 개월 전부터 이루어진 상황인데 이걸 근거로 또 제로금리를 끌어내릴 것. 이랬으면요. 여태까지 그때 그 당시 몇 개월 전에 야 이제 제로금리 갈 거야. 이렇게 가야지. 연준에서 한두 차례 내린다고 기준 제로금리 갈 것. 이렇게 판단 내리는 건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 과도한 언론의 행태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내리도록 할게요. 기준에 대한 근거 자체가 아직 그리고 지표상 도달을 안 했다. 제로에 대한 어떤 근거 자체가 굉장히 내용이 부실하다. 이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 뭐 미국의 경제 지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근거와 명분이 부족하다, 제로금리 가능성까지는 아직 좀 과한 판단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이 현재 환율 전쟁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오는 진단인데 미 연준과 ECB 등이 모두 다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모두가 동시에 환율을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도 이익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 전쟁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 절하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월가에서는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좀 양적 완화 조치를 계속해서 연준에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뉴스는 좀 어떻게 분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진짜 환율 전쟁 관련해 갖고는 제가 이게 1시간을 설명해도 좀 부족하거든요. 사실요. 1시간을 설명해도 부족해요. 왜냐면 지금 달러 절하라는 어떻게 보면 달러에 대한 평가 자체를 낮추는 정책 자체가 트럼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의 정책 상황이랑 굉장히 유리하게 이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절하 정책에 대한 예상 자체가 순서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마무리 내용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정책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방법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네.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공감이 가요. 트럼프 정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시도하는데 이 압박 그렇죠. 자체가 이제 연말 내년까지는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앞으로 금리 인하를 쭉 할 거야 이거보다는 지금 앞에 놓인 상황만 일단 대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앞에 놓인 상황만. 지금 앞에 놓인 상황 자체는 어쨌든 금리를 한 차례 인상한다. 이 부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오히려 순서에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모멘텀 자체는 지금 측정할 수가 없어요. 상황 자체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제가 카톡방에서 달러 평가 절하 관련해 갖고 좀 장황하게 근거를 가지고 설명드린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할게요. 이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자료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한 차례 한 차례 두는 게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 왜 트럼프가 달러 절하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지 어떤 근거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중에 추후에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앞으로 사실 이제 전일 이제 미중 무역 관련해 갖고 조금 반발이 있었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매도값에 대한 대응 자체가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고수는 지금 코너에서 이제 헤드라인 자체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터진 이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집중적으로 다룰 거예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오늘 내용 자체는 일단은 사실 지금보다는 이제 4번 오늘 한국은행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네. 이슈 자체가 오늘 나머지는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수라든가 모든 변동폭에 큰 어떤 초점을 맞출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거는 예상을 충분히 어떤 식으로도 달러 절하 관련해 갖고는 초점이 맞춰진 상황이에요. 예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다른 외신 보고 차라리 오늘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달러 절하 이 부분은 제가 따로 강의를 준비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헤드라인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증시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금이 최고의 투자처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앙은행들이 더 공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칠 것이고 따라서 투자에 있어서 패러다임 변화를 초래할 거다라고 예측을 좀 했는데요. 자, 현재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과 같은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근거를 좀 들었고요. 이럴 때 빛을 발하는 것이 사실 금과 같은 자산이다라는 그런 전망인데 해왕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이제 제가 기준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바꾸려고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여태까지 이제 골드에 대한 방향성 자체에 대한 모멘텀을 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제 피드백을 다시 해야 돼요. 피드백을. 사실 달러에 대한 약세 이 부분입니다. 달러에 대한 강세장이 이어지면은 이제 골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 이 부분이 기본 모멘텀이었는데 어제 이제 골드 차트 보도록 할게요. 네. 골드 자체에 대한 지지대 자체가 다 풀렸다는 근거는 뭐냐면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할 겁니다. 이거 원래 강연회 때 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네. 지금 달러에 대한 평가 자체로 앞으로 골드에 대한 단가 위치를 내리는 게 굉장히 무의미해질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다시 한번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에 대한 평가로 골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찾는 게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전 세계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완화 정책이죠.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인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를 측정하는 게 오히려 이상적인 태도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드에 대한 추세 자체가 초강세를 띨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앞으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단가 자체가 굉장히 이상적이지 못한 태도는 가져요. 솔직한 마음에 있어서. 단가 자체가 이상적이지 못합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한 달 내 여유분을 좀 두시면은 좋은 자리값을 장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리값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이거 관련해 갖고는 제가 강연회 때 다 풀어드릴게요. 강연회 때 골드 관련해 갖고는. 예. 어떻게 보시면 조금 오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좀 양해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재밌는 얘기는 거기서 다 해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올 하반기 이제 7월부터죠. 7월부터 12월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방향성에 대한 재고를 제가 좀 드릴까 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 맞추고 사실 골드에 대해서 초강세가 앞으로 올 것이다. 올해는 이렇게 평가한 부분이 올해 초예요, 제가. 기억하시는 분들은 뭐 하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서울경제에서 신세계에 있을 때 계속적으로 올해 좀 주목할 종목은요, 여러분들 골드입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때 앞으로 골드가 올해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설명드렸던 근거 자체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포커스가 골드에 대한 포커스 자체가요. 달러에 대한 평가 자체로 좀 내려지는 것이 아닌 전 세계의 양적 완화에 대한 시도, 양적 완화에 대한 가능성 이 부분으로 좀 시도하는 게 오히려 이상적인 태도라고 보고 있어요. 레일 달리오가 세계 증시의 패러다임 변해 금 최고의 투자처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계 증시의 패러다임은 양적 완화를 시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금리를 내리는 상황 이 부분이고 그러면은 화폐 가치가 절하되고 내적 세계 경제 갈등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미중 무역의 전쟁이 심하겠죠. 네. 상황 자체가 빛을 발할 자산은 골드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훌륭한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재밌는 얘기 하나만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이거는 좀 이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 투자라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 용어예요.
투자라는 말 자체가. 제가 이제 작년 이제 한국 증시를 하시는 분들에게 계속 언급드린 거, 증시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다고 설명드린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신중히 고려를 하라고 굉장히 언급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투자에 대한 부분. 좀 심각하게 얘기를 드리면요. 저는 여러분들 굉장히 솔직합니다. 솔직해요. 현금에 대한 보유량을 굉장히 늘리라고 제가 항상 언급을 드려요. 여러분들, 현금에 대한 보유량. 자, 현물입니다. 주식을 제외한, 금융상품을 제외한 현물. 그럼 골드도 포함이 되는 거죠. 골드도. 근데 현물에 대한 보유량을, 현금에 대한 보유량, 그리고 그 이제 골드에 대한 보유량 자체를 선물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현물이에요, 현물. 예. 현물 골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늘리라는 부분은 뭐냐면요. 제가 해지라고 얘기해요, 해지. 방어예요, 방어. 포트폴리오에 대한 자산에 대한 금융에 대한 비중 자체를 줄이면서 현물에 대한 보유량 자체를 늘리면은 그거 자체가 방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산에 대한, 전체 보유에 대한. 근데 이게 지금 그 시기예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요, 언제 빚을 발하냐? 증시가 망가졌을 때 빚을 발해요, 여러분들. 증시가 망가졌을 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굉장히 긴데, 제가 눈 딱 감고 2년만 딱 보유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누가 승자가 되면 현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승자가 돼요, 그때는. 왜냐면 엄청난 투자에 대한 기회 자체가 다양성이 엄청 놓이게 돼요, 상황 자체가. 제가 많이 봐와서 그래요. 2008년도 때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자면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고 어떤 고액의 자산가가 한 말이 있어요. 직접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리먼 브라더스 터지고 나서 한 6개월 뒤 이때쯤에, 야, 지금 찬스다 이래요. 찬스다. 지금부터 이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겠구나. 무슨 뜻이냐면은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기 와갖고 방송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좋은 투자처를 얘기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마음이 급하면 안 돼요, 투자라는 거는. 시장의 상황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에 대한 관리 자체, 포트폴리오 자산에 대한 비중, 이 부분에 대한 조성 자체를 잘해야 돼요. 투자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흑수저에 대한 탈출, 이 부분으로 생각하신다면은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투자라는 거는 여러분들, 자기가 이제 다 꼼꼼히 살펴보고 지금 시장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될지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는 기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서울경제라든가 모든 어떻게 보면 이 세계 증시를 설명하는 분들은요, 가이드라인과 시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 줄 줄 아는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물이,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세계 증시가 좋지 않습니다. 세계 증시가 좋지 않아요. 골드를 매수해야죠, 선물로. 이거는 현물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선물은. 여러분들. 선물 개념하고 현물 개념은 완전 다릅니다. 골드 바랑 이 선물에 대한 골드의 지수 자체를 비교하는 것부터, 그걸 언급하는 것부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이런 거 관련해 갖고 제가 조금 임팩트 있는 말을 사실 많이 뵙고 싶지만은, 강연회 때 조금 기대하셔도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충격적인 이런 것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시장의 상태, 그리고 앞으로 행해야 되는 행동,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강연회 때. 굉장히 재밌는 내용 많이 준비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3번 헤드라인으로 좀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네. 세계 증시의 패러다임 변해 금 최고의 투자처. 이거는 지금 해지하란 소리예요. 해지. 야 방어 자산해라. 여러분은 실제로 이제 한국거래소 가갖고 금 사면요 돈 별로 못 벌어요. 아무리 올라도. 근데 왜 금을 보유합니까? 해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해지. 자산 해지하라고.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굉장히 똑똑하시니까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추가적인 멘트 자체는 강연회 때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보수적인 평가로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손실 없이 앞으로 현명한 투자를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3번 헤드라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해지 측면에서 좀 현물 보유의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 다음 뉴스 들어가기 전에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그 질문 먼저 답변을 하고 갈까 하는데요. 유튜브 시청자 차지현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미국은 산유국 입장에서 유가가 올라가는 것이 낫지 않는지 굳이 이란과의 화해 제스처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다시 한 번만 네, 좀 자세하게 미국이 산유국 입장에서 유가가 올라가는 게 미국 측에서는 더 좋지 않겠냐. 굳이 이란과 화해 제스처 취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일단은 셰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셰일 관련해서 미국 쪽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 쪽 입장은요. 정확하게 이제 $40만 상회하면요. 수익이에요. 셰일은. 자, 오펙하고 미국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산유국 관련해 갖고 싸움 자체는 미국하고 오펙에 대한 가격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계속 언급드리는데 미국 측은요 40만 넘어가면 돼요. 40만.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셰일을 생산하는 단체가 두 개가 있어요. 미국 쪽에서 이제 사기업, 공기업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에서 만드는 주에서 관리하는 공기업 자체는요 수익 단가 자체가 거의 50에서 55 사이를 유지해요. 근데 사기업 측은요 35에서 40 이상만 상회해도요 수익이 남아요. 이 미국 정부는요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요 오히려 압박에 대한 근거 자체가 부족해요. 오펙에 대한 압박 자체가. 오펙을 컨트롤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셰일인데 가격을 올려버리게 되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방방 날뛰어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셰일에 대한 공급을 컨트롤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란 제재 같은 압박을 좀 시행하면서 유가에 대한 가격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미국 쪽에서 단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런 경향상 그렇게 이제 외교죠. 외교적인 경향상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말을 안 들을 게 뻔한데 가격을 올려버리면 돈이 많아지니까. 미국 쪽은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그 수익권만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손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질문이 또 추가로 들어와서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달러 관련한 질문인데요. 환율이 더 오를 것 같은데 달러 보유, 안전자산으로서 달러 보유는 어떨지 질문을 주셨네요. 김시간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게 저는요. 네.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정답이 없잖아요, 시장은.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네. 저한테 달러는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저한테 달러는. 예전에 그런 질문을 똑같이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확한 근거에 대한 내용 자체를 펼친다면은 골드가 여러분들 안전자산이냐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 다 안전자산이라고 해요. 한정된 재화 안에서 어떻게 보면 가격에 대한 조정 자체가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다들 인정하시는데 네.
저는 달러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사실. 근데 어떤 분이 예전에 그 기억이 남아요. 미국은 안 망하잖아요. 이런 말을 했어요. 네. 틀린 말이 아니죠. 예, 틀린 말이 아니죠. 미국은 안 망하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그럼 달러가 안전자산이죠.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자체가 달러의 근거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상관지수가 마이너스 1에 어떻게 보면 접근하는 성향 자체가 굉장히 높은데 달러 자체를 안전자산으로 평가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달러를 보유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환차익에 대한 부분, 네, 네. 수익을 좀 거둘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평가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좀 보고 있어요. 큰 수익을 거둘 수는 없을 겁니다. 투자 대비해 갖고 투자 대비해서 큰 수익에 대한 부분을 거둘 수 원화에 대한 보유를 그냥 지속적으로 하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명심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달러에 대한 보유 형태를 어떤 이제 환전을 왜냐면 원화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지금 김시관님께서 뭐 유럽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질문에 대한 근거가 좀 다소 부족한데 달러를 크게 보유하지 않으시고 원화를 보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원화를 보유하셔도 크게 상관없다고 일단 언급드릴게요. 네. 제가 말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통화에 대한 보유 자체는 현금에 대한 보유 자체는요. 또 다른 투자에 대한 대비 개념으로 좀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환율에 대한 개념 자체를 판단하자면은 저는 어떤 통화를 가지고 있어도 크게 상관없다. 이렇게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화 아니면 달러 둘 다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괜찮아요. 네, 이 부분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유튜브 질문에도 저희가 답변을 좀 드려봤고요. 마지막 뉴스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은행이 오늘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금리를 25bp 인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 연준이 그런데 7월에 인하를 하면 8월에 하느니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게 사실 시장의 지배적인 예측이었는데 예상보다 빨리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은의 이번 금리 인하는 지난해 11월에 인상을 다시 되돌린 것에 불과하다. 아직 이제 완화 사이클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어떻게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급반전이에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한국은행 금리 인하 관련해서 좀 설명하는데 이거 굉장히 급반전입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8월 금리 인하 간보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오늘 엄청난 속보로 나왔어요. 네, 네. 속보로 나왔어요. 갑작스러운 금리 인하. 근데 시장에 큰 요동은 없어요. 사실. 왜냐면 이미 벌어진 스프레드니까. 벌어진 스프레드니까. 근데 지금 설명할 건 뭐냐면은 지금 미국 금리가 2.25에서 2.5%인데 이번 달 금리 인하하게 되면 뭐 2%까지 내리겠죠. 근데 스프레드 자체가 어쨌든 한국은행 쪽에서 금리 인하를 무조건 단행할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네, 이 네. 내용만 가지고. 네. 야, 미국 무조건 인하한다 이번에. 그러니까 판단해버린 거예요 벌써.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좀 당긴 거죠. 당긴 거밖에 안 되고요. 이러면은 8월 금리 인하 자체는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시기상 좀 당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만 좀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 큰 요동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어진 스프레드 되기 때문에 미 증시가 낙폭을 한다면은 추가적인 낙폭 자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4번 헤드라인으로 좀 설명드리는 부분은 이게 사실 엄청난 오늘 속보였어요. 그렇죠. 속보였지만 반전이죠. 뭐 예상치랑 다르게 반전이지만 시장에 큰 변화는 이루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확정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한국 증시 자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반등 조정 폭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좋아요. 사실 이제 단기간에 대한 갭 상승 조정을 한 달간 좀 맛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네. 한국은행이 이것마저 꺾어버렸어요, 사실상. 네. 한 달 뒤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스프레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격차가 좀 줄어들 수 있는 시기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증시가 약간이나마 이제 회복세는 아니어도 반등에 대한 기력 자체를 보일 가능성이 높았는데 한국은행이 마음이 급한가 봐요. 네, 미국 쪽 은행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은행에 대한 생각을 먼저 읽으면 야 어차피 미국은 확실히 금리 인하한다 이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갑작스러운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거겠죠. 네. 상황 자체가 그렇다고 해갖고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에 대한 큰 변화폭은 이루기는 힘들다. 어떻게 보면 미 증시에 대한 조정이 이제부터 열리기 시작하게 되는 악재가 뜬다면 한국 증시 자체는 추가적으로 약세가 엄청나게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만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